다음 회전 때 노인은 거의 고기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 세우더니 유유히 헤엄쳐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고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너한테도 그럴 권리는 있지. 나는 이제까지 너처럼 크고 멋지고 침착하고 고귀한 놈은 본 적이 없어. 이놈아, 어서 와서 나를 죽여라. 내가 너를 죽이든 네가 나를 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머리가 또 혼란해지는구나. 머리를 맑게 하고 사나이답게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해. 저 고기처럼이라도 버텨보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노인은 자기 귀에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기가 두 번 더 똑같이 회전을 했지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나도 모르겠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가 그럴 때마다 노인은 기절해버리고 말 것만 같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한 번 더 해보자. 노인은 다시 시도했으나 그가 고기를 뒤집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자 고기는 균형을 잡더니 커다란 꼬리를 흔들면서 유유히 가버렸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노인이 다짐했다. 노인의 두 손은 부풀어 올라 엉망이었고 눈도 가물거리며 순간적으로 조금씩 보일 뿐이었다. 노인은 다시 한번 해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기절할 것만 같군. 하지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어쩌겠어. 노인은 모든 고통과 그에게 남은 온 힘과 옛날에 지니고 있던 자존심까지 모두 되살려 합쳐서 고기에게 맞섰다. 고기는 노인의 옆으로 유유히 다가왔다. 주둥이가 거의 배전에 닿을 듯했다. 고기는 점잖게 헤엄쳐 배를 스쳐가기 시작했다. 고기의 몸은 기다랗고 두텁고 넓고 은빛의 자줏빛 줄이 있었으며 바닷물 위로 등을 조금씩 보이며 유유히 움직이는 그 모습은 한없이 거대하게 보였다. 노인은 순간 줄을 바닥에 늘어뜨려 한쪽 발로 밟고는 가능한 한 작사를 높이 쳐들었다가 있는 힘을 다해, 아니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짜내어 노인의 가슴 높이에까지 올라온 고기에 가슴 지느러미 옆구리를 향해 힘껏 내리꽂았다. 노인은 작살의 날이 고기 살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힘을 다해 작살을 자신의 몸무게로 내리눌렀다. 그러자 치명상을 입은 고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물 위로 치솟았다. 길고 널쩍하고 힘차고 아름다운 고기의 몸 전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고기는 노인의 키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높이까지 솟아오른 고기는 노인과 배 전체에 크게 물보라를 덮어 씌우며 다시 물속으로 첨벙 떨어졌다. 노인은 순간 정신이 어지럽게 메스꺼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작살에 얽힌 밧줄을 간추린 다음 껍질이 벗겨져서 쓰라린 두 손 사이로 천천히 풀려나가게 했다. 시력을 되찾고 보니 고기가 은빛 배를 드러내고 거꾸로 떠 있는 것이 보였다. 고기의 어깨 부분에 똑바로 작살이 꽂혀 있었고 주변의 바다는 고기의 심장에서 쏟아지는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피는 처음에는 1마일도 더 되는 깊이에 푸른 물속의 검은 암초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처럼 차츰 엷게 퍼져나갔다. 고기는 은빛 배를 물 위로 드러낸 채 파도를 타고 조용히 흔들리며 떠 있었다. 노인은 희미한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살 밧줄을 이물의 말뚝에다 두 번 감아매고 두 손으로 말뚝을 잡은 채 그 위에다 머리를 얹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노인은 이물 판자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쳐버린 늙은이다. 그러나 내 형제와 같은 이 고기를 죽였으니 이제부터 아주 고된 일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저놈을 올가미와 밧줄로 잡아매면 된다. 설사 사람이 둘 있어서 고기를 배 위에 올리고 스며드는 물을 퍼낸다 할지라도 이 배로는 저 고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고기를 끌어당겨 뱃전에 잘 묶은 다음 돛대를 세우고 돛을 올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인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고기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아가미에서 입으로 줄을 꿰어서 고기 머리를 이물에 나란히 비끄러맬 생각이었다. 녀석,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군. 그리고 만지고 쓰다듬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놈은 바로 내 운명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지. 그놈의 심장을 만져본 것 같거든. 내가 두 번째로 작사를 밀어 넣었을 때 말이지. 정말 대단했어. 이제는 어서 끌어와서 단단히 묶기나 해야지. 꼬리 근처에 올가미를 걸고 몸 중간을 또 다른 올가미로 묶어 배에 고정시켜 놓아야겠어. 이제 작업을 시작하지, 늙은이.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물병을 들어 아주 조금 마셨다. 싸움은 끝났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서 물 위에 떠있는 고기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다시 눈을 찡그리고 해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오가 조금 지났군. 이제 낚싯줄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집에 돌아가서 그 애와 같이 잘 풀어서 다시 이으면 되겠지. 자, 이리 오너라, 고기야. 노인은 아주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고기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저 바닷물 위에 가만히 누워 조금씩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배를 저어 고기 곁으로 다가갔다. 노인은 고기와 평행이 되게 가까이 다가가서 고기의 머리를 뱃전에 비끄러맸다. 고기의 크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말뚝에서 작살 밧줄을 풀어서 한 끝을 고기의 아가미로 넣어서 턱을 묶었다. 그리고 창날처럼 뾰족한 주둥이에 한 바퀴 돌려 감은 다음 다른 쪽 아가미를 꿰고 또 한 번 주둥이에 감은 뒤 그 양쪽 끝을 이물의 닷줄에 막대기에 단단히 비끄러 매었다. 그리고 닷줄을 끊어 꼬리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고물 쪽으로 갔다. 고기의 몸은 본래 은빛과 자줏빛이 섞인 빛깔이었는데 이제는 은빛으로 변해 있었다. 줄무늬들은 활짝 편 사람의 손보다 넓었다. 고기의 눈은 마치 잔망경 속의 반사경이나 행렬을 지어 걷는 성자처럼 초연하게 보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선 고기를 죽일 방법이 없었지. 노인은 물을 조금 마신 후부터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다시는 기절하지 않을 것 같았으며 머리도 한결 맑아졌다. 저 정도라면 1,500파운드도 넘겠는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훨씬 더 넘을지도 몰라. 만약 내장 같은 것은 모두 정리해버리고 한 파운드에 30센트씩 저 고기의 3분의 2만 판다면? 연필이 있어야 계산을 하겠는데? 노인은 중얼거렸다. 머리가 그다지 맑지 못하군. 하지만 그 위대한 디마지오는 오늘의 나를 자랑스레 여길 거야. 난 발목뼈가 아프지는 않았지만 손과 등은 심하게 아팠으니까. 발목뼈에 부상을 입으면 어떨까? 아파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누구든 그런 병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지. 노인은 고기를 이물과 고물과 중앙부의 가로장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고기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노인의 배보다 훨씬 큰 배를 또 하나 옆에 묶어 놓은 것만 같았다. 노인은 줄을 한 가닥 끊어서 고기의 아래턱을 주둥이 쪽에 붙여서 잡아매어 고기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래야만 고기 입이 벌어져 물살을 거스르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힘을 덜 들이고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돛대를 세우고 발고리대로 쓰기 위해 가져온 막대기로 활대를 장치하고 누덕누덕 기운 돛을 펴자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에 반쯤 들어 놓은 채 남서쪽으로 항해했다.
무역풍의 방향이라든가 돛이 날리는 것만 보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노인은 당장 먹을 것이나 좀 잡아보려고 조그만 낚싯줄에 모조 낚시를 달아서 늘어놓고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무엇을 좀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조 낚시는 찾을 수 없었고 정어리도 벌써 상해 있었다. 할 수 없이 노인은 배 옆에 떠도는 누런 해초를 작살로 떠올려서 흔들어 털었다. 배 바닥에 작은 새우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10여 마리가 넘게 떨어진 새우들이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뛰었다. 노인은 그것을 집어 올려서 머리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비틀어내고 껍질과 꼬리까지 잘 씹어서 모두 먹었다. 새우는 매우 작았지만 노인은 그것이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병에는 아직 물도 두어 모금 남아 있었다. 노인은 새우를 먹고 나서 반 모금 정도 물을 마셨다. 배는 옆에 자기보다 훨씬 큰 짐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달렸다. 노인은 키에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방향을 잡았다. 노인은 고기가 눈앞에 있고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고 고물에 닿는 등의 통증을 느끼고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했다. 고기와 싸움이 끝날 무렵 몸이 무척 피로했을 때는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